GOP에서 만나 동기끼리 결혼한 상병썰. 제냐리스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역한 지 5년이 지난 예비군 5년차 직장인입니다. 13년도에 입대해서 연대 지원중대에서 대전차 보직을 받게 되어 비교적 쉬운 군생. 대전차 보직이 쉬운 군생활이에요? 토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전차 소대의 특성상 차량 이동이 기본으로 행동 등 힘든 이동이나 보병들이 겪은 육체적인 그런 힘든 일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특히 통신병을 겸임했던 저는 더더욱 어딘가를 돌아다니거나 적재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보단 멀찍이 그늘에서 통신 대기를 하는 게 전부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군생활을 보냈습니다만 14년도를 기점으로 군내 부조리 척결 지시가 내려오면서 군생활이 조금씩 꼬였습니다. 이유는 GOP 내 군기 위반 사태와 더불어 가혹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날아가고 특히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도 같이 전출을 가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방은 총체적 병력 부족과 TO가 비어버리는 동시에 대대급으로 전출로 날라온 사람들의 보직 변경 등에 따른 비숙련 인원으로 분류되었고 국방부 지시로 인해 그린캠프의 대상 인원이 확대되고 간부들 또한 가혹행위로 근심 및 전출들을 겪으며 간부 병사할 것 없이 제가 전역하기 직전인 근 1년 동안 병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널널한 연대 소속의 중대에 있던 인원 및 통신병 그리고 개원들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근무 파견, 훈련 파견 등으로 짧으면 1주, 훈련이 끼면 한 달까지도 파견을 가는 상황이 연출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 또한 피하지 못했죠. 당시 임병장 사건으로 상급 지시로 군내 부조리 색출을 통해 전방에 있던 GOP 내 군내 부조리로 인해 분대장급 3명과 소대원 2명이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통신병이 포함되어 긴급하게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연대장 지시로 중대에서 누구를 보내냐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널널하던 대전차 소대에 짬철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당시 저희 중대는 ROTC로 들어온 소위가 부중대장으로 들어왔으나 업무가 없어서 소대장으로 대전차 소대에 들어오면서 직책이 하나씩 밀려버리고 분대장으로 하사가 들어오면서 통신은 전부 숙지하고 들어오는 간부 특성상 저는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 돼버렸고 저는 졸지에 분대장을 내려놓게 되면서 제가 당연히 가는 곳으로 낙점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다르게 연대보급 간의 네토나를 타고 가면서 들은 것은 인원 충원으로 전입될 때까지 최소 한 달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타부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급작스러운 이동으로 보급체계 지휘체계가 다른 파견 인원보다 인원이다 보니 부식 및 보급 불출물에서 저는 항상 제외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챙겨오지 못한 섬유 유연제나 세제 및 생필품이라고는 세면백에 조그마한 폼 클렌징과 칫솔, 치약, 비누, 면도기가 전부였고 이걸 구매할 PX도 없었기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때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진짜 그 사람이랑 별거 아닌데도 샴푸 없으시면 제 거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가오는 사람 아주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다가와주면 진짜 고마운데 사람이 진짜 이런 때 도와주면 진짜 고맙고 그런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게 돼요. 간부는 황금마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군내 부조리 특히 임병장 사건 이후에 있던 GOP 부조리로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사단장은 직접 군내 부조리가 있는 곳에 황금마차를 통제하면서 저는 더더욱 난처해졌습니다. 타부대 아저씨들에게 빌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간부들에게 부탁하자니 간부들은 군내 부조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시내까지 물건을 사올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꿎게 끙끙대면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쯤 묘한 느낌의 개원인 상병 둘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말이라도 걸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저는 넉넉히 챙겨온 담배가 생각나서 담배 몇 갑과 세제 폼클렌징을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 중에 굉장히 훈훈하고 늘씬하게 생긴 상병 개원이 그런 거 그냥 말하면은 보급 세제지만 하나 주겠다고 했고 잠깐만 훈훈하고 늘씬하게 생긴? 상병 개원? 그 옆에 있던 상병도 폼클렌징은 자기한테 있으니 씻고 싶을 때 자기 관물대에 있는 세면 바구니 그냥 갖다 쓰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계기로 3명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씻고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근무를 설 때면 둘 중 하나하고 같이 근무를 서게 짜주? 서게?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근무하는 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떨고 있으면 오래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서 깔깔이와 핫팩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담배도 챙겨주거나 혹은 어느 날 둘이 싸우고 있길래 보니까 볶음라면을 못 봤던 저에게 라면을 챙겨주는 걸 본인이 하겠다고 서로 아끼라면서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같은 생활관을 쓰던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개원상병들하고 친하냐는 말과 함께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하던 이야기는 흡연장에서 거의 10명 단위로 늘어나 서로 한마디씩 하면서 결론적으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였죠. 요약하자면 두 상병 개원 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은 동성애자였고 부대에서 서로 만나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박도 둘이서만, 휴가도 둘이서만. 간부들은 그냥 서로 친한 동기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싸가지 없는 간부가 서로 교환하던 연애 편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여자한테 쓰는 거냐면서 강제로 빼앗아 읽고 이걸 중대장에게 보고한 것이었고 이건 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연대장은 그 길로 둘의 추가적인 혐의를 받기 위해 성폭행 및 관련 사례를 당한 사람을 색출하였고 둘이 잘못한 일을 만들어서라도 군 교도소로 보내고 싶어 했으나 정작 잘못한 것이 없어서 만창 이후 그린캠프로 보내는 것이 참모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하였지만 13년도 당시 동성애 서은 관련 군기 위반한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것마저도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서 연대장은 둘과 무언의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둘의 관계를 묵인해주는 대신 군 생활을 조용히 그리고 저녁 때까지 GOP에서만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GOP에 철수 없이 말이 좋아 GOP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징역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둘은 떨어져 있을 필요 없어서 나름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GOP 내에서만큼은 서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병사들끼리 헛소문까지도 자유로울 순 없었죠. 새벽에 둘이 키스를 했다. 둘이서 화장실이나 은밀한 공간에서 더러운 짓을 한다. 병사 간보할 것 없이 따돌리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군대가 혐오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착하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힘든 군생활을 하는 상병 개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수에게 편승해서 같이 돌을 던질지에 대해 결정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글 잘 쓴다. 책 많이 읽는 사람인데? 그걸 눈치챘는지 밤에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는데 개원상병 둘이 같이 나오더군요. 자기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면서 담배 한 갑을 쥐어주고 괜찮다고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 배신하면 나도 언젠가 크게 통수 맞을 것 같아서 따돌리는 자 쪽의 사람들하고 있어봐야 한 달 좀 더 있을 거란 생각에 손절하고 게이 커플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안 입고와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어차피 다른 중대 파견 인원이라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다녔죠. 그렇게 5주 정도 되었을 때 담당관이 저를 예고도 없이 데리러 왔고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리 일반적으로 그냥 징발해가지고 데려가는 병사고 그러지만 사람들끼리 정이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있는데 참 자기네들 일 처리 먼저 하는 거라고 그냥 완전 와가지고 그냥 바로 짐 챙겨봐 이래서 그냥 데려가 버리고 그거는 좀 그랬다. 지금 완전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바로 코앞에서 전쟁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인사는 하게 해주지. 이후 둘은 전역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역 전에 간간히 소식을 전했고 전역하고 나서 이후에도 둘이서 같이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면서 제주도에서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소소하게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18년도 초에 둘이 호주로 이민 가서 같이 결혼한다고 와가지고 축하해달라는 소식 듣고 처음으로 호주 가서 게이 커플 결혼식에 축하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바빠서 연락이 끊겼다시피 하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둘이서 잘 살기를 바라고 특히 군대에서 성소수자였던 취향이 소수던 독특하고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 당하던 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군대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땐 이 제냐리스 이분이 지금 호주 계신 분입니다.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냐리스님. 본인의 이야기를 제 3자인 것처럼 표현해서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친했나봐. 장난으로 한 얘기고 진짜로 친했나봐.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으면은 결혼했겠어. 일반 사람들이 이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주저하는 마당에 행복하면 됐습니다. 그래도 끝은 해피엔딩이라 그래도 좋네요. 이 글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사랑 하시고 그리고 이런 글을 써주신 우리 제냐리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되게 오픈마인드로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썰랑썰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즐겁고 재밌고 희귀하고 흥미로웠던 이야기들 네이버에 팬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작업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게요. 물어보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